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8월 7일 9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9월 선물이 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향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5거래일만 보면 3일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제 이틀이 강했습니다. 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오고 있죠. 8월 1일 날 마이너스 2.24, 바로 이제 8월 4일 날 월요일 날 재개장을 해서 1.95% 크게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마이너스 0.65% 조정을 줬다가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가 1.21% 다시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영향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반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요인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가?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가 남았는데요. 9월 17일, 10월 29일, 12월 10일 세 번이 이제 미국 연준회의가 남았습니다. 9월 17일 날 미국 연준회의에서 금리가 0.25% 인하가 될 확률은 96.1%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세 차례가 남았는데 현재 확률적으로 45.4%로 3.75, 세 번 연속으로 금리가 내린다는 것이죠. 이 기대치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 내린다고 거의 비슷하긴 하죠. 45.4%나 42.9%나.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상승시키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세 문제가 복잡한데요. 스위스가 이제 35% 관세를 맞으면서 이런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 관세 2.5%에다 15%, 이게 포함이 돼서 17.5%다. 관세가 너무 높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 이제 제약과 반도체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인도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탓하지는 않고 인도에 대해서 25% 관세를 2배로 올려서 이제 5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중국은 거의 무역 합의에 도달을 했다. 중국에게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를 강하게 올린 것은 이제 애플의 1천억 달러 투자죠. 원화로 따지면 1,400조 원 정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미국에서 칩 생산, 부품 생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이제 신이 났죠. 애플 주가가 이제 5.10%가 움직였는데, 대단한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이잖아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다만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제조를 하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예외를 두겠다,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해외에서 제조 생산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물리겠다. 이러한 영향은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의 이제 무역 이 부분이 나왔는데,
7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7.2%, 수입이 4.1% 기대보단 강하게 나왔죠.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30% 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출만 늘고 수입은 이제 거의 늘진 않았는데 이번엔 수입까지 동반해서 늘었어요.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0.92% 강세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 지수가 0.16,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5, 홍콩 항생 지수가 0.69, 대만 가권 지수가 2.37 오르는 등 초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를 다시 넘었어요. 3,2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퍼는 14.63배, PBR은 1.08배를 기록하고 있고 상장 시가총액은 2,652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3,200포인트 위로 이제 올라선 그런 부분인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4일 연속으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8월 1일 날 3.88% 세제 개편안의 반발 때문에 이제 증시가 큰 급락을 했다가 이후에 강력한 반등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91, 1.60, 0.92 퍼센테이지도 작지가 않죠. 다만 거래대금이 10조, 11조로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강했어요. 관세 100% 부과, 이 부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조정받은 부분도 1% 이하로 이제 낮게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융, HD 현대중공업, 조선, 원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중공업 분야가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전에는 대단히 무거웠던 주식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중국을 축으로 한 이 블록과 미국을 축으로 한 유럽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 이렇게 세력이 블록화되면서 이제 긴장이 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블록 경제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원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강국인데 유럽 국가들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산, 중국산을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 또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이제 중국산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우리나라가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있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있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렸잖아요. 이걸 이제 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실행하고 숏 커버링, 대갚지 않은 그 수량이에요. 이게 2억 3,600만 주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변동이 없죠. 그런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 부분은 공매도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숏 커버링을 하기 위한 매수 세력, 향후에 매수 세력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도 있지만은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지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되갚지 않은 공매도를 한 이후에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이 부분이 10조 원까지 늘어나 있잖아요. 상장 시가총액 2,627조 원에 0.38%예요. 많을 때는 10조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 있다가 숏 커버링을 단행하면 약간 줄었다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님들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이 의미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란 공매도를 실행했는데 쇼커버링, 대갚지 않은 물량이다. 향후의 매수 물량이기도 하지만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매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대갚지 않은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공매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대차거래 이 부분하고는 다르죠. 현재 대차 잔고가 97조 3,934억 원이에요. 대차 잔고라는 건 주식을 빌려간 거예요. 주식을 빌려가서 아직 되갚지 않은 건데 반드시 공매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오는 건데 이 잔고가 97조 원이나 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오면 난 공매도를 할 거야 이러면서 주식을 이제 많이 빌려놓는 거죠. 순보유 잔고랑 대차거래 이 부분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용, 돈을 빌리는 거죠. 현재 21조 5천억 정도 신용거래, 신용과 미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여러분들 보유한 증권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게 23조 7,313억 원. 합해서 45조 정도 되죠. 주식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 받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 담보 없이 신용과 미수를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죠. 이 부분을 현재 개인들이 21조 5천억을 빌리고 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증시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마구마구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 잘못하다가는 올인당해요. 공매도에 취약합니다. 다음으로 증시 자금 추이인데 가장 높을 때가 8월 1일 날 71조 7,777억 원까지 늘어났었어요. 현재는 66조 2,811억 원까지 줄어 있습니다. 증시 자금이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어요. 타점도 높은데 증시 자금이 줄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 이렇게 54조 원대에서 쭉 70조 원대까지 늘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낮아지면서 66조 원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PBR을 볼게요. 코스피의 PBR입니다. 현재 2.09배인데 PBR이라는 게 무엇이냐? PBR이라는 건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으로 시가총액을 나눈 거예요. 코스피 기업들의 순자산으로 시가총액을 나눈 거예요. BPS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BPS 주당 순자산은 발행 주식수로 순자산을 나눈 거예요. 이 부분을 주가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순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게 1.09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죠. 내가 오늘 기업을 청산했을 때 내가 보유한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얼마 정도 나눠줄 수 있을까? 1배보다는 약간 높게 1.09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2배, 여기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고점입니다. 그리고 0.8배, 여기가 들어오면 저점이에요. 그럼 코스피를 언제 사는 게 좋겠어요? 코스피를 사기 좋은 지점은 코스피의 PBR이 0.8배나 0.85배 사이에서 사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이때는 주가가 거의 경기 위축급으로 박살이 나야만 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지난 5년간은 1.2배 이 부분을 잘 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현재는 1.09배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PBR이 0.85배 정도는 떨어져야 해볼 수 있다. 비중을 크게 실어볼 수 있다. 이때는 이제 물반 고기반이죠. 지금은 잡을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1.09배로 높아져서 웬만한 좋은 종목의 주가는 타점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코스피 PBR은 14.84배예요. 20배. 인공지능 이번에 활랑으로 이제 20배까지 도달을 했었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32배까지 올랐었던 적은 이제 유동성, 코로나19로 유동성 랠리를 펼쳤을 때 대부분은 이제 16배를 넘어가지 않는다. 최고 마이너스에 왔을 때는 10배 정도. PR이라는 건 뭐예요? 주당 순이익을 이제 주가로 나눈 거잖아요.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가 되느냐,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가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현재 14.84, 미국의 S&P 500의 경우는 22배를 넘고 있죠. 웬만한 국가들은 뭐 18배 이렇게 이제 높게 받고 있어요. 우리가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16배에도 도달을 못했어요. 16배 정도 오면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돼 있다. 여기서 20배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타점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늘도 장중 내내 이제 선물지수가 강했는데 0.81% 오르면서 434.80으로 마무리됐어요.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락이 있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강세를 이어갔는데 홍콩 증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나스닥100 선물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증시를 내렸고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줬는데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쳤어요.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이제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200억밖에 안 됐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9월 선물 일봉을 볼게요. 현재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20일 이평은 노란색인데 431.75예요. 현 주가보다 0.7% 위에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은 녹색선인데 401.48이에요. 현 주가보다는 7.6%가 낮습니다. 이만큼의 갭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62평선하고요. 62평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한 번도 62평에 닿지를 않고 22평을 주로 타면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상승 기울기가 강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부분 마이너스 4% 8월 1일 날 급락하면서 생긴 개파락, 이 부분을 메꾸지를 않았어요. 보통 이 주가가 타점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22평을 회복을 했잖아요. 0.7%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큼 강하지 않아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는 큰 틀에서 430에서 440 정도의 횡보 구간에 놓여 있어요. 오늘도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대단히 강한데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우상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선제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들이 이반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 친화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서 되돌아오시면 이제 빠르게 전반적으로 주식 상황 이 부분도 점검을 하시면서 이제 세제 개편안 이런 부분도 가다듬을 텐데 빠를수록 좋아요. 특히 대주주 요건 강화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최악일 수 있죠. 현재 8월 달이고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략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2조, 3조 원 정도의 자금이 이제 연말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세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62평선에 이제 회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400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의 선물 지수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전에 낮았던 이런 주가들이 하나둘 빠지면서 이제 가파르게 461 이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현재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시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8월 7일 9월 선물지수는 0.81% 오른 434.80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